자, 동형 6회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출발. 자, 1번은 오류니까, 자, 추론해서 논리적 오류 묻는 문제네. 자, 1번 보니까, 자, 영수야, 여태자니, 아유, 게으른 녀석. 아니, 나더러 게으르다고? 자, 말도 안 돼. 우리 회사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부지런하고 전평난 거 너도 알잖아. 그렇다고 너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럼 나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는, 자, 무슨 오류죠? 우리 회사 사람이 다 부지런하니까, 그게 구성원이 나도 부지런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가 부지런하니까 나도 부지런하다. 이거는 잘못된 분할의 오류. 자, 이렇게 말 합성의 오류하고 반대되는 분할의 오류라고 볼 수 있겠지. 자, 1번. 저 사람은 부자 나라 사람이니까 역시 저 사람도 돈이 많을 거야. 이거지. 자, 뭐죠? 1번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대국이니까 잘 사니까. 자, 그놈도 일본인, 그놈도 우리보다 잘 살 거야. 라고 평가해봐요. 이것도 역시 분할의 오류. 1번이 답이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증오하고 있음이 분명해. 사랑하지 않으면 증오해. 증오하지 않으면 사랑해. 딱 1도양당 두 가지밖에 없지. 흑백 논리의 오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이번 경기는 꼭 이겨야 돼. 그러니 넌 경기장에 오지 마라. 내가 직접 경기를 관람하면 우리가 꼭 지잖아. 이건 뭐죠?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 우리 흔히 말할 때 뭐 징크스라고 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신은 있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잖아. 이건 뭐죠? 자, 너는 범인임이 분명해. 무죄라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잖아. 뭐 이것도 뭐지?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이거지. 상대되는 견해를 반박함으로써 무지에 호소하다. 그래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1번에 1번. 자, 2번 갑니다. 자,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기본 형태에서 유지됐을 뿐 아니라 않을 뿐더러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에 아닌 거니까. 자, 밑에 2번의 밑에 자, 보게 설명하는 것은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잖아. 불규칙 활용. 그러면 자, 불규칙 활용이 아닌 걸 찾으래.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불규칙 활용 그러면 흔히 어디서 변하느냐? 어간이 변하느냐? 어미가 변하느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여 불규칙, 러 불규칙, 히읗 불규칙 이렇게 우리가 8가지를 들어주잖아. 자, 그러면 먼저 자, 1번에 뭡니까? 치렀다가 나왔어. 기본적인 뭐지? 치르다지. 자, 치르다니까 이거는 르 불규칙 아니면 자, 뭐가 돼야 돼? 규칙이 되겠지. 자, 치르다에 어가 들어갔어. 참고로 자, 이게 만약에 불규칙이라면 어떻게 활용해야 돼? 불규칙이라면 칠러 이렇게 활용해야지. 그치? 자, 의가 떨어지면서 니일이 하나 더 생겨야지. 그런데 자, 이거는 칠어 이렇게 활용하지. 그치? 그러면 이건 뭐가 돼? 모음 앞에서 의만 떨어졌지. 의 떨어지는 거는 규칙 활용이지. 그래서 이거는 규칙 활용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흐르다가 어를 만나면 흘러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건 불규칙이지만 칠어는 규칙이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 2번 시작했다는 뭐가 가야 돼? 시작하다니까 여부규칙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음악을 듣고 이거는 뭐죠? 들어 이렇게 되니까 디귿 불규칙이 되겠지. 그 다음에 다리를 잇기 위해 모음어미가 붙으면 다리를 이어 이렇게 되지. 시옷 불규칙 활용어가 되겠네. 자, 2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3번에 1번. 자, 한자가 뭐라고 돼 있니? 구상유치다 이거지. 구상유치다. 구상유치의 뜻은 뭐야? 입에서 아직도 전 냄새가 나는구나 이거지. 그래서 뜻은 뭐가 돼? 구상유치 그러면 말이나 행동이 어리고 유치하다 이런 뜻이지. 말이나 행동이 매우 유치하다. 어린이답다. 자, 애티를 못 벗어났다. 이럴 때 구상유치로다. 자, 남의 능력치를 평가 잘할 때 구상유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더라. 2번은 뭐지? 진퇴양난 이거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 이게 진퇴양난이지. 진퇴양난. 3번은 전전반측. 자, 잠 못 들어 뒤척이다. 요게 자, 전전반측이지. 전전반측. 잠 못 이뤄 뒤척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전반측은 대부분 자, 왜 잠 못 이뤄? 뭐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는 삶에 대한 답답함으로 요게 전전반측 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은 뭐가 돼?
남부여대 이게 되는데 남부여대 뜻이 뭘까?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이런 뜻이야. 이거는 두 가지 뜻인데 전쟁에서 피난길에 오르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그치? 또는 자 가난으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지내다 유랑민 이런 뜻이 돼.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띠리리하고 타초로 유리하는 사람, 타초로 유리하는 사람, 유리가 뭐야? 유리걸식이라는 뜻이 되겠지. 떠돌면서 자 뭐지? 유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이거하고 뜻이 통하는 사자성어는 뭐밖에 없더라? 남부여대. 자 머리에 잔뜩 짊어지고 유리걸식하는 사람들이 지천이더라. 이렇게 가야 되겠네. 4번 한번 보시면 자 체조 선수가 고난이도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OX 난이도라는 게 뭐지? 어려울 난자에 쉬울 이자니까 난이도라는 것은 어렵고 쉬운 거에 대한 정도를 말해.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했다 이렇게 돼.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때? 고난도 문제를 자 많이 출제했다. 그럼 난이도가 쑥 올라가는 거야. 그치? 고난도 문제를 줄였다 그러면 난이도가 쑥 떨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점수 같은 거 할 때 뭐 체조 선수들 보면 뭐 2회전 점프 그러면 자 난도가 3.5 난도가 5.7 이러지. 올라가면 자 고난도 이게 되지. 그래서 고자가 붙으면 난도만 들어가지. 난도는 자 어려운 정도 이거니까. 그래서 1번은 체조 선수가 고난도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2번 자 기가 막혀 감으로 칠 뻔했다. 감으로 치다. 우리 까무로 치다라고 쓰는데 보통 까무로 치다. 이거는 감으로 치다. 까무로 치다는 음상의 차이뿐. 음상의 차이뿐. 쉽게 말해 소리가 애사소리보다 된소리가 음상이 강하지. 그래서 까무로 치다가 강할 뿐 감으로 치다도 쓸 수 있습니다. 2번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뒤집을 만한 방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번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증하고 구분해야 되는 게 뭐? 반증이지. 반증은 말 그대로 반대 증거. 방증은 간접적 증거 이거지. 간접적 증거. 자, 그가 범인이라는 확증은 없지만 주변에 다양한 방증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럴 때는 방증. 오케이? 자, 이 재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만한 반증이 드디어 드러났다. 이럴 때는 반증.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뭘 써야 돼? 자, 방증 이게 아니라 반증 이걸 써야 되겠지. 반증. 오케이? 자, 그래서 풀섭해 이슬이 4번 보시면 4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섭이라는 것은 섭까지 해가지고 나뭇가지나 풀 같은 거를 말하고요. 또는 옷섭 할 때 옷 거기 카라 같은 게 있지. 요럴 때 섭이라 그래. 그래서 풀하고 섭은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풀하고 섭은 만나는 게 아니야. 이런 단어 선생님 본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뭘로 바꿔야 돼? 풀숲에 걷다가 자 풀이 우겨진 곳 이게 풀숲이지. 풀숲을 걷다가 바지가랑이가 흠뻑 적셨다. 이거는 가능해. 그래서 섭은 나뭇가지나 풀 또는 옷깃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쓰지는 않습니다.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 자 5번 사민곡 누구의 가사지요? 정철의 가사지요. 그래서 유배와 있는 자 화자가 자 천상의 백옥경을 그리며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자 정철은 선조에 대한 그리움을 연모의 정으로 노래하고 있어. 이게 바로 자 연군 지정을 여인의 목소리로 담아낸 가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3인곡에 나오는데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 5번에서 3인곡에서는 사계가 나와. 사계가 뭐?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와. 봄에는 내 마음을 무엇에다 담아드리고 싶어? 매화에다가 담아드리고 싶어. 매화에다가. 자 여름날은 길고 긴 날 뭐야? 님의 옷을 하나 지어 보내고 싶어. 그치? 그 다음에 가을에는 자 밝은 달빛 별빛을 모아서 님에게 보내고 싶어. 그래서 님이 이 청광을 자 걸어서 온 세상을 밝게 해줬으면 좋겠어. 겨울에는 뭐냐면 양춘 따뜻한 남쪽의 봄볕을 님에게 보내고 싶어. 이 네 가지가 자 뭐죠?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뜻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매화 나왔으니까, 자, 요게 되겠지. 매화는 또 사군자 중에 하나로서 님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절, 요거를 이제 약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님의 옷, 이거는 뭐죠? 님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정성, 요게 되고요. 청광, 이거는, 자, 님의 선정에 대한 당부, 이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양추는 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요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나왔지. 그래서 이제 이연 여름에 보면은 님의 옷을 지어봐서 자 뭐죠? 잘 담아서 님에게 보내는데 산인가 구름인가 뭐우도 몰시고 산과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산하고 구름은 뭐가 돼? 장애물이 돼. 내 마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돼. 그럼 장애물은 뭐 정철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신의 물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 간신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 5번에 자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몇 번이더라? 자 3번이더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6번 한번 갑니다. 6번 한번 갑니다. 자 우리 자 근제 몇 번 썼습니까? 1번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스트, 시시 들어가는 건 맞아. 근데 내비게이션 요 내비로 가지. 요 내비로 가지. 선생님 저 집에 갈 때 자이로 타고 저기 파주 쪽으로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요 내비로 돼 있던데요. 실제로 보면 선생님도 이거 많이 봐. 내비게이션 이렇게 그치? 자 블랙박스 설치 뭐 이런 데 있잖아. 가게들 잘못된 거지. 요게 맞지. 그치? 그래서 자 요 애를 쓰는 거 내비게이션 많이 나오는 게 내레이션 이건 둘 다 에의 내가 돼. 1번 아웃. 2번 자 세익스피어 이렇게 돼 있는데 쉐로 들어가야 돼. 쉐로 들어가야 돼. 자 페스티벌은 오케이. 록 페스티벌이 아니라 페스티벌. 자 주라기 OX 이거를 주라기라고 쓰면 안 되지. 주라기. 그다음에 프로포즈 프로가 아니라 프로포즈. 그래서 3번은 자 4번 프레젠테이션 이거를 프리젠테이션 그러면 안 되고 프레젠테이션 캐비넷 노노노노노 캐비닛 6번에 3번. 자 7번 갑니다. 자 창가에 놓여진 OX 자 노타에 이에다가 어지다가 들어가면 이중피동이죠. 이중피동이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창가에 노인 이래야지. 자 뭐가 된다? 피동이 하나지. 그치? 자 전기가 끊겨지다 OX X 끊기다로만 가야지. 이것도 기하고 어지다가 이중피동이잖아. 오케이? 밝혀지다 OX 뭐지 이거는 뭐 방이 환하게 밝혀지다 이거는 안 돼. 그치? 근데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다 그거는 쓸 수 있어. 왜? 기본형이 밝히다야. 밝히다. 여기다가 어지다만 하나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피동이 아니야. 이거는 형태는 그런 것 같지만 밝다에 희가 들어가고 어지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밝히다. 진실을 밝히다. 진실이 밝다라는 단어는 없잖아. 그치? 근데 교실이 밝다면 전구를 밝다. 전구가 밝다. 자, 전구를 방을 밝히다. 방이 밝혀지다. 그런 거는 안 돼. 그치? 그런 의미로는 안 되고 진실이 밝혀지다. 그건 돼. 그 다음에 자 자 삼가 주십시 요로 소리나 들려도 종결 어미는 오로 써야지. 그치? 주십시 오, 미시 오, 당기시 오. 찌푸리다가 맞아. 찌뿌리다가 맞아. 풀이다가 맞아. 찌푸리다. 찌뿌리다는 얘가 아니라 찌푸리다 이렇게 되지. 자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어때? 자 미세먼지로 자 한강변이 잔뜩 찌푸린 하늘이더라. 찌푸린 강변이더라. 이렇게 돼야 돼. 자 맞추다와 맞히다가 있는데 자 우리 맞추다는 자 뭐라 그랬어 쌤이? 짝이 있어야 되고 그치 짝이 있어야 되고 짝이 있어야 되고 맞히다는 4개 쓰라 그랬어요. 4개. 첫 번째 뭐? 자 퀴즈 정답을 맞히다. 관역을 맞히다. 예방주사를 마치다. 소박을 마치다. 이때는 히히히히 이걸 써주면 돼. 자 7번에는 자 3번 자 찾아주시고요.
자, 8번 한번 보시면 경설이 나와 있네. 그치? 자, 설이라는 장르는 우리가 참화설이니, 자, 뭐 우리 지난주에 원래고사 봤나? 뭐 공목설도 배우고, 그치? 이옥설도 배우고, 주례설도 배우고, 설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적 이치를 전해주는 교술 장르, 수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고대 수필 중에 설이라는 장식인데 경설은 우리 배웠지. 그래서 자, 나그네가 왜 거울을 닦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 내 얼굴에 맑은 모습이 드러날 때 거울을 닦아도 늦지 않다고. 그래서 올바른 처세에 대한 판단 이거지. 올바른 처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자,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처세관을 보여주고 있는 수필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뭐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자, 몇 번? 2번. 자연 친화적인 자,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죠. 교훈적 의도, 이거는 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나는 지금 이 임금 밑에서는 관직을 나가지 않을 거야. 왜? 세상이 너무 탁해. 이거지. 그럼 나중에 나랑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주군이 왕이 오른다면 그때 거울을 닫고 세상에 나가겠소. 그래야지 내 뜻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밑에서 내 뜻을 펼치겠소. 이런 의미야. 오케이? 그래서 교훈적 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그네하고 거사의 대화 형식이고요. 이게 바로 삶의 태도나 이치가 되겠지. 그래서 이번 우리 선거에서도 정확히 반반 나눠져 버렸잖아, 사실. 25만 명의 차이로. 그러다 보면은, 자,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뜻이 틀린 사람이, 그치? 관직을 준다고 냉큼 그 관직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찌 보면은 호가 오이나 자기의 영달이잖아. 이 상황에서 나는 적어도 지금 대통령하고는 뜻을 달리하기 때문에 관직에 나아가지 않겠소.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자, 다른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사람하고는 뜻이 맞아. 그럼 그때 가서 내가 거울을 닫고 세상에 나가겠소. 이런 취지의 말이 바로 경설이지. 그래서 올바른 처세야. 그냥 무조건 나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지. 뭐 이놈이면 어떻고 저놈이면 어때. 나만 장관에 먹은 장땡이. 이런 처세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를 교훈적으로 주고 있어. 자, 9번 한번 보시면, 자, 가봅시다. 흔히 철학은 우리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뜬구름이나 쫓는 학문이라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 자, 9번 보시면. 자, 먼저 전제가 뭐냐면, 철학은 뭐라 그랬어? 삶과,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 지금 자,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자, 철학이 뭐고 자, 생존이 뭐고 실존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먹고 사는 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나서 자,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자, 기억이 먼저 올래, 니은이 먼저 올래, 디귿이 먼저 올래. 셋 중에 하나가 먼저 오겠지. 자, 기억 가봐봐. 삶의 목적이나 삶의 가치에 대한 사고하는 것도 삶의 중요한 영역이다. 삶의 목적이나 가치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거하고 정반대가 되지. 어찌 보면 이거를 반박하고 있는 주장이 되지. 근데 이것 다음에 이게 바로 나오면 자,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지. 자,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건 옳지 않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삶하고 물적 자,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자, 삶의 목적이나 가치라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제에서 요 결론으로 바로 가는 거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해. 그래서 잠깐 보류. 그 다음에 니은. 그러나 인간의 삶이 반드시 실용적이고 국제의 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는 but. 인간의 삶이 반드시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삶과 무관한 거니까 실용적이거나 구체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은 철학은 어때 추상적인 것이다. 이게 돼야 되지. 그러므로 자, 접속어 그러나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또한 아니야. 그치? 자, 디귿 한번 가봐봐. 자,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것은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받지. 벗하고 그것 받지. 그것은 자, 누구나 인정하듯이 철학은 벽에 못 하나 받거나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등 실용적인 사명이나 아무런 관련 없는 다른 때문일 것이다. 이거지. 철학은 자, 비실용적인 철학은 뭐라 그랬어? 자, 뭐라 그랬어? 삶의 실용적인 사명에는 관련이 없다. 삶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일 거다. 자, 그것은 뭐가? 뜬구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치?
그래서 요것 다음에 디귿이 바로 와야지. 그러면 무조건 답은 4번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4번에서 따라가. 그래서 때문이다. 그러나 자 반드시 실용적일 필요는 없더라. 그렇지, 못 박는 것일 필요는 없더라. 삶이라는 것은 실용적인 것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삶에는 어때? 자, 또 다른 목적이나 가치도 중요해. 그래서 마지막에 니을로 가서 이와 같이 왜 사는가? 삶을 어떻게 보는가? 이와 같이는 뭐야? 요거지, 요거. 삶의 목적이나 가치. 그래서 니을로 연결이 되지. 정답은 4번. 10번 한번 보시면, 자, 이 문제는 한번 봤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치? 자, 루소가 말하는 에밀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올바른 교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지식은 최소화되면 되고요. 아이의 개성을 어때?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자, 무욕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교육이다라고 말하지.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요게 되죠. 그래서 1번은 교육은 지식의 습득을 기본 목표로 한다가 아니라 지식의 습득은 최소화한다 이거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만 필요하다. 교육은 제멋대로는 개울을 반듯한 소로로. 어찌 보면은 교육은 멋대로 흘러가게끔 두는 거가 되겠지. 에밀에 의하면, 누스에 의하면, 즉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교육은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특권이냐 책임감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어. 그치? 인간은 인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여서 되려 남의 배려하는 이타적인 존재였잖아. 근데 인지가 생기면서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기지. 그래서 루소는 뭐야? 인지 생기기 이전에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거지. 그게 바로 개성의 존중, 요걸 말하네. 11번. 자, 보시니까 혹시 태종에 미치지 못하는 후세의 군주가 자, 자기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여기서 미치다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어느 역량에 자 닿다 이런 뜻으로 써야지. 그치? 기준점에 닿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치지 못하다 그러면 태종의 업적에 도달하지 영향에 닿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 그것과 같은 문맥적 의미는 몇 번입니까? 요걸 말해. 자, 정답은 3번 요거 되겠지. 그래서 광고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고, 대통령에까지 자 어때? 미치지 못했다,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런 뜻으로 써야 되겠지. 그 다음 우리나라의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다, 이것도 뭐지? 영향을 주다 이런 뜻으로 써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기준에 닿다, 어떤 사람의 업적에 도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는 몇 번? 3번 요게 되겠지요. 오케이. 12번. 자, 작자미상의 꼭두각시 노름. 잘 모르지, 이거.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봉건 시대부터, 개화기까지 남사당 패들에 의해서 불려지던 인형극입니다. 그래서 남사당은 쉽게 말해서, 전문 놀이패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고 놀이를 보여주는데, 보통 이제 규모에 따라서 5마당도 보여주고 6마당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덜미라 그래가지고 이런 인형극을 보여줘. 그러니까 왜 덜미냐면 이렇게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인형 공연을 한다 해서 덜미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남사당이 여러 가지 이럴 거 아니야. 판소리도 하고 줄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 꼭두각시 노름을 해. 근데 꼭두각시에서 나오는 게 박첨지하고 홍동지가 주된 인물이야. 전체가 8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홍동지, 거기서 주인공이 홍동지도 나오고 박첨지도 나와서 다른 이름은 홍동지 노래 또는 박첨지 놀이라고도 해.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판본이 8막으로 돼 있는데, 판본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7막에서 10막까지도 나눠지는데, 이건 우리 봉산탈출처럼 그 특징을 보시면 돼. 이렇게 민속국 같은 경우는 8개의 막이 있는데, 이 8개의 막이 다 연결이 되면, 사람들이 이걸 다 앉아서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구경해야 되잖아. 자,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겠어? 시골 장터에 장 보러 온 사람일 거란 말이야. 그럼 잠깐 짬내서 10분, 20분 보고 가야지. 이거를, 2시간씩 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는 만한 여유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전체 8개 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토막을 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유기적 조직이란 말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옴니버스식 구성이랍니다. 그래서 2막만 보고 가도 되고 3막만 보고 가도 되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보고 가도 되더라 이거 되죠.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현존하는
유일한 인형극이고요. 남사당패가 주로 뭐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에서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첨지, 홍동지, 노름이라는 다른 말로 자 불려지기도 한답니다. 요게 되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박첨지 일가의 어떤 파탄하고 뭐 구원, 사회 비판, 권력자들에 대한 풍자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평행감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파괴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들을 박첨지하고 홍동지가 어떻게 사건을 자 끌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12번에는 3번. 자 13번 우리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거지. 자 그래서 자 13번 보시면 짓다가 있는데 자 자음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돼? 자음하고 연결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자음하고 연결되면은 자 뭐가 돼 변화가 없지요. 그치 규칙이든 불규칙이든. 그 다음에 자 모음이 연결됐어.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벗다가 나왔지. 벗고 이거는 벗어지. 그대로 나지. 그런데 불규칙은 어떻게 돼? 지서 돼가지고 시옷이 반치음으로 바뀌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16세기 이후에 반치음이 마저 없어지면서 지어로 활용하지. 현대국어에 밥을 지어 이렇게 되지. 선을 이어 이렇게 되지. 이거는 그대로 어때? 현대국어로 오면서 자 그대로 자 형태를 밝혀줬기 때문에 퍼서 이렇게 가겠지. 피서 이렇게 가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자, 근재야, 14번의 정답. 2번. 자, 2번이 뭐라고 돼 있니? 자, 무너질 퇴자야. 무너질 퇴자. 떨어질 낙자. 퇴락 맞지요. 맞지요. 자, 이건 뭐냐면 안 내자에 이게 뭐냐면 어지러울 홍자야. 어지러울 홍자. 자, 대선이 끝나고 그치? 자, 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영향으로 민주당 내부에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 내홍을 겪고 있다. 자, 한편 국힘당에서는 어때? 국힘당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을 쓸 때 내홍이야. 그러니까 내홍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부로부터의 혼란이나 분란 요거를 내홍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내공이 아니라 내홍. 요것만 들어가야지 장인 공자가 되지. 요것만 들어가야지. 그치? 여기 말씀원이 들어가면 어지러울 홍 이게 돼. 어지러울 홍.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 1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와야지. 10개에다가 필발 그러면 개발 이게 되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안 내자인데 이거는 옛날에 궁중에 궁녀들 말하잖아. 그때는 통칭이 나인이었지. 지금은 이제 나인을 그냥 우리말로 쓰는데 이 나인의 원디 한자는 내인에서 나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명부에 있는 궁녀들을 내인 이랬지. 오케이? 그래서 14번에는 3번 요게 되겠네. 3번이 잘못 썼어. 근제가 한자를 잘해서 물어봤더니 실망시키네. 자, 다음에 15번. 다음 글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양의 금음딸이라는 수필입니다. 금음딸은 수필. 나는 금음딸을 몹시도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1번.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작가의 의지를 드러낸다. OX. 단정적인 표현은 돼. 그런데 작가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만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 이거는 금음딸을 사랑하는 자기의 정서를 노래한 거지. 나는 금음딸을 보면서 합격에 대한 열망의 의지를 품었어. 뭐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 그래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애정이 직접 드러난다. 금음딸을 몹시도 사랑한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개성적인 관찰, 독특한 시각 돼 있는데, 자, 뭐지?
깜찍하게 예쁜 계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도 쓰린 가녀한 달이다. 원부와 같이 애절한 맛이 있다. 자, 의인화시켜가지고 보통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자, 달에 대한 멋을 노래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방식, 방금도 의인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유법도 나오고요. 대조법도 나오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자, 금음달에 대한 정서, 이게 되겠지. 금음달이 보통 언제 뜨지? 이렇게 뜨는 게, 이렇게 잘, 이렇게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 손가락이 여기 하얀 테 있지. 그래서 왜 이렇게 딱 봤을 때 왼손가락처럼 돼 있잖아. 오른쪽이 볼록하잖아. 그럼 이거는 자 초승달이야. 초승달 오른쪽이 볼록하면은. 그래서 이제 점점 해가지고 동그랗게 차가지. 그럼 이제 가운데 요 두 손 사이에 보름달이 있겠지. 그다음에 이제 점점 빠지지. 그럼 빠져가지고 왼쪽이 볼록한 달 있잖아. 왼쪽이 볼록한 달. 왼쪽이 볼록한 달. 이게 이제 금음달이거든. 이쪽이 볼록한 달은 초생달이고. 그래서 쌤도 맨날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됐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음력으로 뭐 3, 4일쯤에 뜨는 달이고, 이거는 음력으로 한 25, 6일쯤에 뜨는 달이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차들가 가운데 보름달이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보면 지금 초승달이구나, 보름달이구나. 운전하다가 지금 초승달이구나. 금음달은 아마 새벽에 짧게 뜨니까 우리가 많이 만날 기회가 적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자주 볼 수 없는 달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 자, 달에 대한 자, 감과 감정을 노래한 수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 16번의 정답 몇 번이지? 2번. 자, 전략적 사고는 난해한 법칙으로 구성되어 일반인들 이해하기가 어렵다 돼 있는데 두 번째 문단 봐봐봐. 이와 같이 상황이 다양한 가운데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며 고난도 기술 같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일이다. 그래서 3번에 설명이 되어 있지 말이야. 근데 그 이어지는 게 그러나 전략적 사고의 기초는 몇 가지 간단한 법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는 아주 간단할 수 있어. 그걸 활용하는 것은 아주 고난도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거의 전략적 사고의 기본은 아주 몇 가지 단순한 법칙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답니다. 이걸 보여주지. 그래서 16번에 2번이 잘못됐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이것은 새로운 학문 분야로 약 50년여밖에 역사밖에 되지 않는다. 1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는 상대가 날 앞지려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상대방보다 앞서 나가려는 기술이다. 첫 문장에 나오지. 그치? 그래서 자 1, 3, 4는 확인이 되고요. 2번은 본문의 내용과 자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 전개 방식 나오는데, 자, 문단이 3개지요. 첫 번째는 뭐지? 우리나라 초가집 지붕의 선과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조선 백자에 살아있는 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 한복에 나타나는 아름다움. 요걸 말하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묶으면, 한국의 선의, 자, 한국 선과 형태의 아름다움. 이걸 노래하잖아요. 이거 아니, 노래한 게, 이걸, 자, 이야기하잖아. 그러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주지. 초가집, 백자, 그리고 한복. 그리고 이 예를 통해서 자 대조는 뭐야? 특히 중간에 보면은 조선 백자하고 그치? 뭐 중국의 백자, 일본의 자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그리고 묘사라는 것은 자, 주변 자산 옮기는 데서 낯익은 형태감을 지닌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묘사가 되지. 그래서 예시를 쭉 나열하면서 대조와 묘사를 자 더해놨다.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근제야 유추는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유추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 방법 중에서 유추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그런다고 모든 문제에서 유추 쓰면 안 돼. 좀 더 생각해 보실 문제. 자, 18번. 자, 18번 한번 보시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자,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의해서 주로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제조업은 품질과 가격이 경쟁력이었지. 몇 번? 2번에 나오네. 2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지. 그러나 탈산업사회라고 말해지는 오늘날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제 1번을 설명하고 있겠지. 탈산업사회에서는 자,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어떤 변화? 더 이상 품질과 가격만으로 경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편리한 구매, 매력적인 브랜드, 독특한 디자인, 세심한 사후 관리, 눈에 띄는 광고 등이 경쟁에서 많은 부분을 좌우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산업사회에서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이었어.
이거는 저건 장땡이었는데 산업 사회가 넘어서면서 이거보다는 뭐 디자인도 중요하고요, 뭐 구매력도 중요하고요, AS도 중요하고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중요하고요.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정말 선생님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집 앞에 똑같이 옛날에 말했나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데 스타벅스가 있고 투썸이 있어. 스타벅스는 도로까지 쭉 뭐지 줄 서 있으면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들어가려고 들어가 봐야 뭐 4,500원짜리 커피 한 잔 먹는 거잖아. 근데 조그만 옆집에 바로 투썸이 있어. 선생님 먹어봐도 투썸 커피는 선생님은 커피를 잘 몰라서 그래서 뭐 몰라서 그러는데 투썸이나 수벅이나 비슷할 텐데 사람들 왜 이렇게 수벅만 먹을까? 그 다음에 뭐 텀블러 같은 경우도 수벅이 한 10% 20% 비싸잖아. 그렇게 이제 바로 뭐가 있어? 브랜드에 대한 어때 매력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브랜드 가치 이게 바로 자 뭐가 돼? 산업 사회를 넘어선 탈산업 사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2번 확인됐고 1번 확인된 거야. 오케이? 자 계속해서 자 기업들이 소비자의 취향은 물론이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가 내놓은 평판에까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3번에 가겠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기업에서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기업의 경영을 폐쇄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매출을 올리는 즉 이윤 추구와 자본의 재창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경쟁성을 강조하다 보니 기업의 이익은 소비자 이익과 배치되는 측면이 없진 않았죠. 자, 이거는 기존의 경영에서의 목적이었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면 오늘날 기업 경영과 경영사의 관심사는 기업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기업과 사이의 균형적인 관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윤 창출을 위해서 폭넓은 사회적 시야를 가져야 되는 식의 발상전환 미치고 이윤 창출을 위해서 폭넓은 사회적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비자에게 좀 손해를 끼치더라도 오로지 기업이 이익을 봤으면 됐어. 근데 앞으로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그렇죠? 사회 공헌을 함으로써 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기업은 예나 지급이나 뭘 목적으로 해?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은 변치 않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오로지 품질하고 가격만으로 이익을 창출했다면 지금은 사회적 자 봉사나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야 돼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이윤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19번 자 바람과 유사한 의미의 시요. 자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의 함축적 의미니까 일단 마이너스지. 그치 나를 괴롭게 하는 요소지. 자 밑에 보니까 자 혹시 제목을 아니? 제목을 뭐를 붙여주면 좋을까? 과물이야 과물. 박송룡의 시인이 지은 과물이라는 시인데 과물은 과일이지 과일. 그치 봐봐.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어가는 사태처럼 나를 놀랍게 하는 것은 없다. 뿌리를 박질 붉은 황토에 자 박질이 뭐야? 박질 자 척박한 성질의 붉은 황토에 그리고 가지들을 한낱 비바람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여기서 붉은 황토 플러스가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비바람 플러스가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붉은 박질의 황토에 심어져서 비바람 속에서도 견디고 뭐야? 과물을 자 결실을 맺었어. 그게 나를 놀랍게도 경악스럽게도 하더라. 모든 것이 멸렬하는 가을을 가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가을을 가려 그런 얼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자 이 과물은 어때? 황홀한 색깔과 자 아름다운 무게의 은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 정말 아름답고 맛있게 여물었어.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때 그 가을에 자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다시 시력을 회복한다. 이때 시력이라는 것은 뭐겠어? 시를 읽고 그러니까 시에 대한 창작의 여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고 있을 때 그 과목을 보자 나 역시 시력. 그러니까 시력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을 보는 눈, 시를 쓰고 싶은 눈도 되고 시를 쓰고자 하는 힘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지 중의적으로. 그래서 자 다시 자 창작에 대한 열망을 자 가져본다 이런 뜻이네.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건 뭐가 된다? 황토 이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가? 자 황토니까 2번으로 가야 되겠지. 2번으로. 그럼 뭐 맞았니? 오케이. 지금 이 시를 보면 사과나무가 생각나. 사과나무 그렇게 크지 않거든. 그치? 한 2m 남지도 않는데 가을 보면 잎은 다 떨어졌는데 정말 앙상한 가지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간혹 보면 여러분들 감나무 같은 경우도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 있지. 그래서 다 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놀랍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자 그거하고 같은가 봐.
수학, 지혜로운 미개. 지혜로운 미개 말이 안 되지. 그치? 여기 쓰인 표현의 방법은? 역설이지. 그럼 역설 찾는 거야. 몇 번? 1번. 나의 무지는 어제 속에 잠든 망해. 나의 무지는 망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은유법. 자, 지주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지주 높은 개 의인법. 나보기 역겨갈 때는 죽어다니는 물을 이어리다. 반어법 정도가 되겠네. 되셨죠? 오케이. 자, 우리 또 5번, 6번 했지. 자, 10분만 쉬었다가 자, 또 7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